예, 오늘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톱10 2위 주제는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본인이 저렇게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지난 4일 개봉한 이후에 1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걸 보고 왔다고 저렇게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저 영화를 관람했다고 하죠. 자, 저 의미는 어떤 걸까요? 자,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정업무보고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주권 시대의 상징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자, 김진일 특보. 유배원 어린 단종과 그를 감시하는 어몽도의 감정 변화가 흥미 요소였다라고 하면서 저도 포함이 됩니까? 이 대목에서 울음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왕은 이재명 대통령, 남자는 정청래 대표. 나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정치적 해석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능해 보입니다. 아, 저만의 생각입니까? 예.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이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500만 관객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K 콘텐츠, 한국의 영화가 이렇게 그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국민들하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셔서 이 영화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도 지난 설 당일날 이 영화를 보셨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아마 나름의 조금씩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단종이라는 이 왕이 우리 조선의 왕들 중에서 우리의 지금 역사를 평가하는 데에서 나름의 재해석된 부분들을 보는 것이지 여기에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명청 갈등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대통령과 같이 함께 영화 봤습니다. 또 제목도 하필이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좀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지금 그 정청래 대표는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빈 허는 아닐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당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정청래 대표와 합당을 하려고 했었던 조국 대표. 자, 그게 깨지면서 명청 갈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조국 대표가 오늘 SNS에요. 유시민 등 민주진보 인사를 향해서 올드하다. 반명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뉴 이재명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찐명 행사하며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데 그 배우가 누군지 의심스럽다. 순혈주의는 자해의 길이다.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자, 이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결국 이제 지금 여권 내부에 중대한 이제 권력의 어떤 중심을 놓고서 사실상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꽤 심각하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만큼 그동안 전통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까지 사실은 이제 이 진보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들, 시민 세력들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노동단체라든지 그게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 비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용주의로 묶어졌고 그리고 이제 성남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세력들이 같이 묶여졌어요. 근데 이 세력이 이제는 기존 전통적인 민주당의 세력을 엎을 만큼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 이제 갈등의 촉발점이 바로 이 합당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 조국, 유시민 등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김민석, 그다음에 뭐 박찬대 등등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형성했던 신세력과
이 싸움에서 1차전에서는 결국 이재명 세력이 이겼고 이 이재명 세력이 이제는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권까지도 장악하면서 다음 2028년 총선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 즉 이 민주당의 전통적 세력으로 자리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국 대표가 사실상 이제 도전장을 건넨 것인데 글쎄요. 이미 이제 대통령 권한이 있고 예. 큰 어떤 실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세력이 굉장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은 좀 실용주의로 어떤 무장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들도 언제든지 이 세력들을 좀 견제하는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다음 총선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 될 텐데 꽤 이 싸움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차전에선 대통령 측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다툼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켜보시겠습니다.